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논픽션 중에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하나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들어 더더욱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쩐지 독서에 있어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에 관한 책입니다. 읽기 전에 나한테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걱정이 싹 날아가고 너무나 좋게 읽어서 영상에서 이렇게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바로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 작가의 시간과 물에 대하여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북하우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은 빙하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에 대한 책입니다. 저자분은 아이슬란드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이신데요. 저는 이 책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처음에 보고 당연히 과학을 전공한 연구가가 쓴 책일 거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은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셨고 졸업 후에는 중세연구소에서 아이슬란드 구비문학 채록하는 일을 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 문학작품과 책을 쓰셨다고도 하고요. 이 점을 제가 앞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분의 이런 전공 혹은 경력 같은 것들이 이 책을 더욱 독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책이고 크게 보자면 그런 카테고리에 묶이겠지만 실제로 이 책에는 저자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 즉 한 가족의 역사, 여러 신화적인 요소들, 아이슬란드의 문화와 역사 같은 것 역시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자분이 문학을 전공하고 중세연구소에서 구비문학 채록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과 영상 같은 거를 함께 보면서 나눈 그런 세월의 흔적이 이 책 안에 담겨 있고 아이슬란드 신화, 북유럽의 신화를 통해서 인류와 이 지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인류의 행적과 삶의 변화가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야말로 이 책의 제목처럼 인류와 온 생명이 함께 살아온 시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물과 빙하로 대표되는 자연과 지구에 관한 이야기 이런 방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문학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학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보통 기후변화에 대한 책을 읽을 때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혹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근데 이 책에서는 물론 그런 내용도 분명 많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대화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화에 관한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때로는 삶에 대한 에세이를 읽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소설을 읽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모두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술 방식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이 이제 문학작품이 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과학과 환경 문제에 관한 책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를 많이 깨트리는 책이었어요. 물론 이 책에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 수치, 원리,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예측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책이 그런 전문적인 내용에 접근하는 방식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에서도 언급하는 바이지만 사실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후와 환경 문제, 특히 빙하와 해수면에 대해서 좀 배우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해수 산성도가 0.3 떨어졌다 라는 그 수치와 pH라는 단위 혹은 해수산성도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죠. 저도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주 잊고 그리고 여러 수치와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기사 같은 거를 봐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할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단지 그런 수치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 가족의 세월, 인류의 역사와 문화 같은 인문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들, 혹은 아이슬란드 빙하에 대한 생생한 묘사,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90살이 됐을 때 그리고 내 후대가 90살이 됐을 때 우리는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을까? 혹은 나는 보았지만 그 아이들은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특히 이 책이 제가 느끼기에는 책의 초반에서 그런 가족의 어떤 세월과 시간, 추억,
그리고 우리가 보는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과학적인 내용들로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 나라는 개인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시간이 이 지구의 건강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저자분이 우리 세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제 여러 표현을 쓰시는데 그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깊숙하게 박혔던 문장은 우리는 산호초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한 세대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저는 이 산호초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한 세대라는 표현을 본 순간 좀 암담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당장 온 세계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거를 단숨에 멈출 수는 없대요. 이미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너무 많고 또 이미 만들어낸 쓰레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진행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출 뿐이지 당장 모든 걸 멈추고 깨끗한 지구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갖게 하는 경각심과 어떤 두려움의 무게는 제가 지금까지 본 여러 다큐와 책과 기사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래도 은연중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영상이나 혹은 처참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사진 이런 시각 자료들이 주는 충격이 아무래도 텍스트가 주는 충격보다는 좀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텍스트가 주는 충격과 울림이 시각자료를 압도할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분명 인상 깊게 읽으실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관심사에 따른 세부적인 추천이 아니라 사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이 낯설었던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그들의 문화와 역사, 신화, 그리고 빙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의미 있는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세랑 작가님이 목소리를 드릴게요 라는 책의 작가의 말에서 23세기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역겨워할까봐 두렵다. 그들이 이 시대를, 우리를 경멸하지 않아도 될 방향으로 좀 궤도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작가의 말을 읽을 때 사실 23세기 사람들은 분명 지금의 우리를 역겨워할 거다. 원망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는 어떤 다짐과 반성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이미 글렀어라는 그런 환멸에 휩싸인 자조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너무 쉽게 한 생각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조적인 생각을 사실 좀 바꾸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갖고 행동해야겠다라는 비교적 생산적인 생각을 하게 좀 이렇게 그야말로 궤도가 수정된 것 같아요. 제 자신의 머릿속 안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이 아득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제가 그렇게 많이 읽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읽은 환경 문제에 대한 책들 중에 가장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와닿았던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이 책을 읽으시라고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